올해 엔저 현상으로 해외여행을 일본으로 선택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으리라 예상됩니다. 이번 엔저 현상은 평소보다 더 낮았기에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 많은 나라의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향하게 만들었는데요. 관광객들이 많아져 일본 경제에 활기가 생길 것이라 예측했지만 그들은 쾌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본을 가성비 있게 혹은 저렴하게 즐겼다며 일본인들 스스로 싸구려 일본이라고 지칭하며 기분 나빠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엔저가 지속될수록 우울해하는 일본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이 고마운 존재로 보여야 할 것 같은데요. 엔화와 관계없이 일본의 가치를 보며 항상 일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감사함을 느낀다면 그건 일본이 아니겠죠. 오히려 한국의 뒤통수를 칠 생각만 하는 것이 일본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본의 한 항공사에서는 몇 주 전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일본 국내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항공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던 것인데요. 해당 이벤트는 일본 소도시들의 관광객 유치 및 외국인들의 이색 관광 기회를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앞서 이야기한 유럽권뿐만 아니라 아시아 관광객도 포함했는데요. 베트남, 필리핀, 대만, 중국 본토 관광객까지 동일하게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만 제외되었던 것인데요. 이 국내선 항공편은 기노사키 온천마을, 오키나와 해변, 교토 등의 명소를 방문할 수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이벤트이기도 했습니다. 한국만 제외된 것에 의아함을 느낀 한국 관광객들이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해당 항공사는 추가적인 설명 없이 오직 향후 혜택이 더 많은 나라로 확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뿐이었는데요. 해외 관광객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일본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제외된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아 해당 항공사가 한국을 차별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한국인 차별은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닌데요. 한국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대마도에서는 한국인 출입 금지 푯말을 붙여 한국인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이 펼쳐진 적이 있었습니다. 반항 감정이 심하여 한국의 언론사가 해당 내용을 취재할 정도였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주춤하는 듯하더니 최근 다시 반항 감정이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출입을 금하기 시작한 곳은 대마도의 신사인데요. 한국인 출입 금지라고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심지어 다른 외국인들의 출입은 허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한국인만 차별하는 행동인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신사 측은 신사 내에서 한국인이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동으로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출입 금지 푯말을 붙인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유가 그것만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요. 해당 이야기를 들은 주변 상인들조차 다른 외국인들도 드나드는데 한국인만 금지시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대마도에서는 반항 감정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몇 년 전 대마도 식당 주인들이 한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기를 바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은 예의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반항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정말 대마도로 향하는 발걸음이 끊긴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한국인 관광객이 90%나 급감한 것인데요. 대마도 주민들이 원했던 대로 한국인들이 더 이상 대마도를 찾는 일이 없어지자 그들은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오지 않는 빈자리를 자국민들이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건 오산이었던 겁니다. 아무 관광할 거리가 없는 대마도는 일본인들조차 찾지 않는 하나의 섬에 불과했는데요. 생계의 위협을 느낀 그들은 혐한을 멈추고 한국인들을 환영한다는 푯말을 내거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교육을 당하고 나서야 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친절함을 내보인 건데요. 이렇게 한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기에 대마도 주민들에게 신사의 행동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혐한 당시 해당 신사가 똑같은 문구를 내걸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생계가 나아져 다시 혐한을 시작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외국인들도 점차 찾아오는 상황에서 한국만 따로 표기했다는 것도 혐한이라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대마도 주민들은 신사의 푯말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한국을 차별하던 일본에서 정작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바로 태국 관광객인데요. 요즘은 태국이라는 나라를 들으신다면 반항 감정이 극에 달한 나라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듯합니다. 태국은 현재까지도 한국에 여행을 가지 않겠다며 관광객들이 대거 여행을 취소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태국은 자신들의 행동이 합당하다며 한국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당 한국 여행 보이콧 사태가 바로 전자여행어 과제 KETA 도입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태국의 일반인뿐만 아니라 고위직, 유명 인사 등이 불어받았다는 이야기가 상당수 퍼졌습니다. 한국 입국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며 태국을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확정시된 것인데요. 하지만 KETA의 도입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것에는 태국의 불법 체류자들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이었는데요. 한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의 상당수가 태국인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부터 한국에 불법 체류자가 될 생각으로 입국하는 태국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참고할 수 있는 KETA 제도를 도입했던 것인데요. 이상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불법 체류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국에서는 입국 심사가 KETA 제도와 상관없이 강력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런 입국 심사가 강력하니 태국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차별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독 태국이 입국 불허가 많은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마약 혹은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에 연관된 채 한국에 입국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태국인들은 불법 체류자 외에도 합법적이지 않은 일로 돈을 벌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말린 생선 및 개구리 등 심한 냄새가 나는 식품들과 함께 약을 반입하려는 모습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심한 냄새로 마약 탐지견의 후각을 혼동시키기 위함으로 보였는데요. 이렇게 들어온 약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전국 각지의 판매책들에게 넘겨진다고 합니다. 공장, 농촌, 건설 현장 등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는 상관없이 한국에 정착한 태국인들에게 되팔이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불법 체류자이기에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입국 심사를 강화하더라도 이런 범죄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당연히 더 주의 깊게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태국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는 자국민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한국이 문제라고 탓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입국 심사가 불편하니 다른 나라로 타겟을 바꾸게 된 것인데요. 그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이 한국에 비하여 경제, 문화 등으로 매력 어필을 했기에 일본으로 태국 관광객이 몰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런 이유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태국에 이 사람들이 특히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레이디보이입니다. 레이디보이는 태국의 트랜스젠더를 뜻하는 말로 일명 가슴만 수술한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성과 다를 바 없는 그들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에 레이디보이라고 그들을 뜻하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그들이 일본은 천국이라고 표현하며 일본으로 몰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저 관광의 목적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유독 일본 내에 레이디보이들이 급증하고 있기에 의문을 품은 기자가 이에 대해서 취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일본에 몰린 이유는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었는데요. 모든 레이디보이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성매매를 통해서 수입을 얻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심지어 막대한 돈을 벌고 싶다는 이유로 레이디보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태국의 평균 월 수입은 1만 바트 정도였지만 레이디보이가 되어 일을 하게 되면 최대 7만 바트까지 버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해당 일이 태국에서는 합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엄연히 태국에서도 불법에 속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단속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단속이 가능하며 처벌이 가능하죠. 그렇기에 해당 일을 하는 레이디보이들 또한 불법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레이디보이들은 이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닐까? 태국의 경우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이기에 딱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 해당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더군다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태국에서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해외에서도 해당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디보이들은 일본에 가는 것으로 모자라 일본의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레이디보이들이 일본에 급증하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태국의 환락가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점차 줄어들고 있자 그들이 외화벌이에 나선 것인데요. 잠깐만 일을 해도 태국보다 수입이 크기 때문에 일본으로 향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태국인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의 일환으로 15일 이내라면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데요. 관광객을 올리고자 했던 일본의 선택은 정작 레이디보이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버는 비용은 2주 동안 대략 90만 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군다나 레이디보이를 보는 시선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살갑다고 합니다.
물론 겉으로만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입국관리국에서 밝은 미소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하죠. 정작 일본 입장에서는 황당할 따름일 텐데요. 편견 없이 받아주는 일본의 뒤통수를 오히려 친격이나 다름없으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레이디보이의 입국이 반갑지 않은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친보라고 하여 도쿄 유흥가 공원에서 길거리 성매를 위하여 흥정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파파카츠라고 하여 성매라고 할 수는 없으나 어린 여성이 아빠라고 부를 만한 나이의 남성들과 어울리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따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일본답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일들에 국회의원도 얽힌 것이 발각되어 사퇴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자국 내에서 일어난 사회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태국인들이 관광 비자로 입국해 새로운 사회 문제를 만들고 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국이 일본에서 점차 큰 문제라고 대두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일본으로 들어오는 태국인들이 많아질수록 그에 따른 범죄의 종류 또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며칠 전 도쿄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동선 케이블 약 840m를 훔친 태국인 용의자 4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90건 이상의 도둑질을 반복해왔으며 피해 금액만 1억 엔이 넘을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놀랍게도 굴러다니는 구리선이 아닌 직접 케이블을 절단하여 훔쳤다고 합니다. 훔친 구리선은 금속 매장에 매각하여 실행한 사람은 5만 엔, 지시자는 10만 엔으로 나눴다고 하는데요. 해당 비용은 생활비 혹은 모국에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리선 케이블을 직접 절단한 것도 놀라운데 이들은 산 안쪽에 있는 케이블을 발견하고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인은 이런 산 속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에 해당 범죄를 하기 위해서 태국인들이 따로 조직을 꾸린 것이 아닌지에 대한 추측까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야마구치현에서 작년과 비교하여 3배 넘는 마약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1일 후쿠오카 공항, 태국인 여성의 가방 안에 수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뜬금없이 들어있던 땅콩버터 병 안에서 마약을 적발하게 된 것인데요. 이런 상황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여러 종류의 약물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일본 전체가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범죄 상황에 자부하던 일본의 안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일본이 한국 관광객을 그리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바라키현에서는 한국인 방문객이 몰리자 숙박비를 낮춰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한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이런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는 점차 많아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태국인과 중국인으로 가득 차고 있는 일본에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착한 관광객이었는지 깨닫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한국 관광객을 찾는 일본. 한국 관광객들이 굳이 태국과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사회 문제가 늘어나는 일본을 찾을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관광을 와달라며 부탁할 날이 머지 않는 듯한데요. 과연 한국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가 달라질 것인지 계속 지켜봐야 할 듯하네요.